자, 안녕하십니까. 짱사부라고도 하고 장진호 대표라고도 합니다. 이평선 강의 어제 텍스트를 통해서도 해드렸고, 일부 VIP 방에서는 녹화로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우선 이평선 세팅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평선은 본인들이 보는 이평선을 다 넣으시면 되는데, 가격에서 지표 조건 설정에서 가격은 종가, 이평 종류는 지수로 꼭 선택을 해 주시고요. 라인 설정은 이제 본인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평선에 대한 정의, 주가가 이평선 위에 있을 때는 이평선이 지지 역할을 해주고, 주가가 이평선 아래에 있을 때는 저항의 역할을 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셨죠?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매매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수익에 보탬이 되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이평선에 조금 더 다채로운 이론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빨간색 이평선은 5일 이평선입니다. 자, 5일 이평선이 상승을 할 때도 있고 하락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5일 이평선이 상승을 할 때는 상승을 하는 그 날로부터, 상승 전환한 그 날로부터 5일에 해당하는 날짜까지 상승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녹십자 홀딩스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5월 12일 날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상승 전환을 했죠. 그런데 이평선은 그 전날인 5월 11일까지는 5일 이평선이 하락이었는데, 그 다음날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대량 거래가 동반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5일선이 상승으로 전환한 건 오늘이지만 이평선은 어제부터 전환된 걸로 나와요. 그러면 이 카운트를 어디서부터 하느냐? 여기서부터 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할 것이냐? 나는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1일 한다. 그러면은 이날부터 5일을 카운트를 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날부터 하겠다 라고 하면 이날부터 5일을 카운트를 하시면 돼요. 단 조건이 있어요. 거래량이 없으면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상승도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장대 양봉이 생기게 되면 상승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고 상승 폭도 커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5일 이평선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2일 이평선이나 3일 이평선이 하락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언제까지 5일 동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신뢰도를 뒷받침하는 게 바로 이 거래량이고, 이 거래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날 바로 급등을 합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날 종가에 들어갔든 다음날 눌림목을 이어서 들어갔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작게는 4, 5%에서 많게는 10% 이상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이 나왔는데, 5일 이평선이 하락으로 전환을 안 했죠. 그러니까 얘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다만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 단순하게 보자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단기 차익 실현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밀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다음날 5일선은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고, 종가상으로는 전날보다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면서 꺾였죠. 자, 이렇게 꺾였으면 지금부터
5일 동안 꺾일 것인데 요거 이전에 3일선을 추가를 해서 3일선이 어디서부터 꺾였는지를 확인을 해야죠. 5일선과 동시에 꺾였어요. 5일선 동시에 꺾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소한 3일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다음날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5일선은 하락에서 행보로 바뀌고 3일선은 하락 각도만 완만해지고 여전히 하락 쪽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다음날 3일선과 5일선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전에 2일 이평선이 상승으로 전환을 했을 것인데, 이전에 전환했다기보다는 5월 18일이나 5월 19일날 전환했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러면 2일선도 한번 보면 돼요. 자, 2일 이평선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딱 그날 같이 전환이 됐죠. 자, 그리고 상승. 이게 이제 오늘입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2일선도 상승 전환, 3일선도 상승 전환, 5일선도 상승 전환. 그러면 2일선이 가장 짧은 이평선이니까 2일선이 하락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죠. 근데 이미 2일선은 이틀 연속 상승을 해서 2일선의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럼 아직 3일선이 남았죠. 그럼 3일선이 아직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하루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카운트를 5월 18일부터 했다면 3일선도 오늘로써 시효가 끝났어요. 그러면 5일 이평선이 상승 전환을 했죠. 그러면 최소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2일선이 하락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물론 갑자기 장중에 이렇게 장대 음봉 떨어지고 뭐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확 밀어버리게 되면 당연히 꺾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당연히 2일선도 꺾이고 3일선도 꺾이겠죠.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이 방향 이대로 해당 이평선의 숫자에 해당하는 만큼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면 3일선이 꺾이고 2일선이 꺾이고 5일선이 꺾이면 당연히 그 해당하는 숫자만큼 하락을 하겠죠. 분봉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면 돼요. 분봉에서도 보시면은 3일 다시 이게 5일 이평선인데 5이평선인데 5이평선이 하락 전환되고 나서 계속 하락을 하죠. 잠깐 반등 시도했다가 또 하락을 하고 이래요. 5일선이 훨씬 지났는데 5일이 훨씬 지났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을 하느냐?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5일 이상 하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11선이 하락 전환을 했겠죠. 10일 이평선이 하락 전환을 했으니까 10일만큼 하락을 했는데 다시 10일이 아니라 여기서는 3분봉이니까 3분봉이 10개까지 하락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10개가 지났는데도 계속 하락을 해요. 그러면 당연한 거잖아요. 뭐가 당연할까요? 그 다음에는 20일 다시 22평선이 하락 전환을 했으니까 20개 캔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언제까지? 5이평선이나 3이평선이나 2이평선이 상승 전환될 때까지는 계속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캔들이 20개가 지났는데도 3분봉에서 캔들이 20개가 지났는데도 계속 하락을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32평선이나 62평선 이런 것들이 하락 전환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락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응용을 하면 되죠. 응용을. 네. 32평선이 계속 하락을 해요. 그래도 지금도 계속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62평선도 하락 전환을 했겠죠. 그렇게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다시 5이평선으로 돌아와서 5이평선이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 상승 추세가 이어져 가죠. 자, 그래서 5개 캔들까지 상승을 했어요. 근데 또 상승을 또 해요.
실질적으로 상승한 시점이 요 자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오버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2평선이 상승으로 전환을 했겠죠. 안 봐도 똑같잖아요. 안 봐도 알 수가 있는 건데 꼭 이런 것을 질문하는 분들이 항상 계실 수 있어요. 12평선이 상승으로 전환했으니까 5일선은 수명을 자기 역할을 다 끝냈지만 12평선이 상승 전환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6개 캔들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5이평선이 하락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또는 2이평선이나 3이평선이 하락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자, 그러다가 다시 3이평선, 5이평선, 2이평선이 상승 전환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상승을 하죠. 12평선이 꺾이기는 했지만 하락하는 듯 하다가 행보를 하죠. 그리고 다시 상승 전환을 하면서 다시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1일 이러면서 10개의 캔들이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죠. 언제까지? 12평선보다 낮은 이평선이 하락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락이든 상승이든 신호가 나올 때는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져요. 자, 이거를 단순히 종목에만 접목이 되는 게 아니라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자, 코스닥이에요. 자, 코스닥이 상승 전환을 여기서 했죠. 그래서 5일 동안 상승을 했어요. 근데 더 상승을 하죠. 그러면은 11 이평선이 상승 전환했기 때문에 따라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자, 11 이평선이 상승 전환했으니까 10일 동안 상승을 하는 것이고, 10일 이상 상승을 하면은 당연히 안 물어봐도 20일 이평선이 상승 전환했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러다가 여기서 5일 이평선이 하락 전환했어요. 그리고 10일 이평선도 따라서 하락 전환했어요. 그럼 5일 동안 하락을 했는데도 더 하락을 하는 것은 11 이평선 영향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11 이평선이 여기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앞으로 3일 더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안 보고 싶지만 봐야 되는 게 있죠. 2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도 하락 전환을 했어요. 요 시점에서 하락 전환을 했어요. 그럼 만약 10일이 경과하고 난데도 계속 하락을 한다? 그러면 20일이 꺾였기 때문에 이제 20일에 해당하는 숫자만큼 하락을 할 가능성이 많아졌죠. 언제까지? 2일선이나 3일선이 상승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요 이평선만 보더라도, 이 이평선만 보더라도 시장이, 지수가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최소한 이틀에서 5일, 길게는 10일, 20일 상승을 할 수 있을지 하락을 할 수 있을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할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을 가미를 해서 보조지표를 추가해서 뭐 상승 신호가 나온다든지 또는 하락 신호가 나온다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확인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일단은 일봉 차트와 종목 일봉 차트와 분봉 차트, 3분봉, 5분봉, 뭐 10분봉, 15분봉, 30분봉, 60분봉 본인이 보는 모든 분봉에서 접목을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일단 검증을 하고, 그 다음 지수 차트, 일봉, 분봉, 주봉, 월봉 다 검증을 해서 이게 맞다면,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더 확실하게 뭔가를 더 알아보고 싶다라면 그때 보조지표를 추가를 해서 같이 보시면 신뢰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고, 시장 방향을 예측하는데 또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평선 이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